모든 것이 어둠 속에 사라진 시각. 감춰져 있던 봉인이 풀리면서 갈 길 잃은 시체가 드러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그 흔적을 없애는 한 남자. 연쇄살인마처럼 보이는 이 사람의 정체가 궁금하다면 지금 보기 좋아요가 준비한 미싱 그들이 있었다를 확인하시죠. 드라마 시작부터 범죄 현장에 노출된 상태로 등장한 주인공 김욱. 한때는 사기꾼이었지만 현재는 돈놀이하는 무서운 엉아들을 상대로 한탕하려다 목숨이 간당간당해진 신세가 됐죠. 이대로 가다간 저승까지 하이패스인 욱. 형님, 뭐 하는 거야, 저거? 어우, 저 도라이 저거. 살고 싶은 그에게 필요한 건 36개 주랭랑. 잡히면 그대로 무덤행위란 걸 알기에 다급히 도주하던 김욱.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바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김욱이 눈을 뜬 곳은 낯선 집이었는데요. 당신 누구야? 여기 어디야? 어? 당신 나 납치한 거지? 납치? 오지 마! 오지 마! 죽을 위기에 처했던 만큼 한껏 예민해져 있던 욱은 곧 오해를 풀고 집에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에이, 이쁜이들, 밥 먹자. 저기 전화 한 번만 써도 돼요? 없어, 안 터져. 아니 휴대전화 말고 집 전화요. 없다고. 대한민국에 전화 안 터지는 데가 어딨어? 하지만 전화도 없는 판석의 집. 김욱은 이 마을을 둘러보기로 하는데요. 그런데 카페가 있어. 드디어 지인들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것도 잠시. 처음 보는 사람을 과도하게 경계하는 주민들의 모습에 욱은 당황스럽기만 한데요. 심지어 고객 응대도 없는 이곳. 없나? 다행히 무인 카페는 아니었고 못 보던 얼굴이네. 언제 왔대? 이쪽으로 올라가 있으시오. 하늘이 밥 가져갈 테니. 하늘아, 올라가자. 끝까지 경계심을 풀지 않는 게 이상하지만 욱에게 중요한 건 하나. 전화 한 번만 씁시다.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게 분명한 동료들에게 생존 사실을 전하는 것이었는데요. 전화만 하고 이곳을 빨리 떠나기로 결심하던 그때 카페 주인이 꺼내든 건 동묘 앞에서 구매한 전화기? 믿져야 본전이니 통화를 시도해보지만 안 되는데? 안 쓴 지가 좀 오래돼서. 아 요새 유선 전화를 안 쓰긴 하지만 그래도 영업하는 가게인데. 아니, 그쪽 휴대폰 한번 씁시다 그럼. 여기선 안 됩니다. 이런 동네가 다 있냐. 그럼 여기 가까운 파출소는 어딥니까? 근처엔 없습니다. 마을 이름이 노답인가? 이제 1분 1초도 마을에 있고 싶지 않은 김욱. 서둘러 집에 가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버스는 그 기회조차 주지 않았죠. 아이고 좀 기다려 주지 그냥. 지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으니 다음 버스를 기다리기로 하는데 상상 초월의 배차 간격. 야 무슨 말도 안 돼. 야 무슨 버스가 하루 한 대밖에 안 다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놓친 김욱은 하나부터 열까지 이상한 마을을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꼼짝없이 마을에서 하룻밤 더 지내게 됐는데 판석의 집으로 돌아가긴 싫고 그에게 믿을 곳이라곤 낮에 방문했던 카페뿐이었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발을 내디딘 순간 그는 낮과는 또 다른 서늘한 기운을 느끼는데요. 게다가 누가 봐도 작당모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두 사람의 모습. 범죄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더 이상 위험한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지랖은 그만 부리기로 하고 자신의 목적만 이루기로 하죠. 내가 오늘 하룻밤 좀 묵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 동네 숙소 없나? 민박이라도? 야, 이거 완전 골동품이네. 안 쓴 지가 좀 오래되긴 했죠. 아니, 그냥 올해가 아니라 이거 한 100년은 된 것 같은데. 빈정대는 천성은 어디 가지 않나 봅니다. 말 한마디로 주인의 심기 잔뜩 거스른 욱은 편히 쉬고 되도록 내일 일찍 떠나시오. 본전도 건지지 못하고 카페 주인의 핀잔을 끝으로 고달픈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이고, 이런 데서 어떻게 편히 쉬어? 아이고, 나 삼촌이 예민한데.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오지랖 부리지 않기로 했지만 호기심을 견딜 수 없었는지 밖으로 나간 욱. 복도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는데요. 바로 낮에 카페에서 봤던 꼬마였습니다. 꼬마야, 너 왜 여기서 혼자 울고 있니? 엄마는? 엄마가 안 와요. 계속 기다렸는데 얼마나 기다렸는데? 2번 잤어요. 엄마 어디 가셨어? 몰라요. 너 이름은 뭐니? 하늘이요. 소하늘. 아이를 처음 본 것 같지 않은 이 친숙함. 서하늘 7살. 실종 전단지에서 본 그 아이였습니다. 맞네. 그렇다면 엄마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유괴를 당한 걸까요? 하늘아. 그때 어떻게 알았는지 카페 주인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소리도 없이 오고 그러냐. 아니 방에 있는데 우는 소리가 나가지고 나왔다고. 내가 울린 거 아니야. 울고 있는 거 내가 달래준 거라고. 그치 하늘아? 하늘아. 왜 나와 있어? 너 자다 깼나 보구나. 들어가자. 누가 봐도 아이를 다급하게 외부와 단절시키려는 모습은 물론 자신에게 들키자마자 야밤에 미래를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김욱은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데요. 이들은 아이를 납치해 심상치 않은 일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했죠. 그 여자도 공범이고 전화선도 일부러 끊었어. 아주 앞뒤가 딱딱 맞아. 남자의 섬뜩한 눈빛까지 떠올리니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없게 된 김욱. 이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처음으로 착한 일을 하기로 결심하는데요. 바로 납치된 하늘이를 데리고 마을을 떠나는 것. 날이 밝자마자 몰래 아이에게 다가간 그는 엄마한테 가자. 진짜 엄마. 삼촌이 약속했잖아. 데려다 준다. 그렇게 하늘이 구출 작전을 시작하고 마을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샛길로 도망친 김욱. 얘가 보기보다 가볍네. 무사히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아무도 안 따라온다. 하늘아, 이제 나오면 되겠어. 그런데 가방 속에 숨어있던 하늘이가 사라졌습니다. 하늘아. 아이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사라진 하늘이를 찾기 위해 다시 마을로 돌아간 김욱은 익숙한 주민을 발견하는데요. 사람 잡는다더니 이제 좀 내 말이 말 같아? 아니 공사 시작했다고 했지 네 마누라가 죽였다고는 안 했어. 그 여자가 나 죽인 거 봤다니까. 뭐죠? 두 사람의 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굴 죽여요? 여기가 납치와 살인이 빈번한 마을이라는 말씀? 내 마누라가 나 죽였다고. 왜? 넌 안 죽었냐? 아니 네가 여길 왜 왔어? 나가. 아니 나는 뭐 좀 물어보려고. 그래서 왔는데 아니, 방금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고? 누가요? 나가. 가서 얘기해. 아주 나 좀 놓고 이야기하라고 좀. 에헤이 장씨. 아고 노라잖아. 아우 싫다는 사람 붙잡고 그래? 몰카 같은 멘트에 정신을 못 차리던 김욱은 너 진짜 안 죽었냐? 아 왜 자꾸 아까부터 죽었다 그러냐고 그냥. 이 동네 사람 다 죽었잖아. 평범한 사람이라면 믿기 힘든 비범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기가 죽은 사람들의 마을이라니. 그렇다면 나도 죽은 사람? 잔뜩 혼란에 빠져있던 그때 삼촌, 엄마한테 언제 가요? 사라졌던 하늘이가 어느새 자신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김욱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삼촌, 하늘이 너 죽었니? 단순히 아이를 납치하는 몹쓸 마을인 줄 알았건만 죽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란 걸 알게 된 김욱. 그 또한 죽은 사람인 걸까요? 아니면 이곳에 오게 된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시즌2로 우리의 곁을 찾아오는 미싱.
새 이야기를 보기 전에 12월 31일까지 1, 2회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BTV에서 오씨의 미싱 그들이 있었다 시즌 1을 정주행하세요.